양형 조건상 죄질이 너무너무 나쁘다. 자, 그 점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거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설명한 양형 이유를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증교사가 형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한번 전수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최근 5년간 위증교사 사범 195명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실형 선고받은 사람이 69명, 그래서 35.4%, 집행유예가 58.4%, 벌금형은 12명, 6.2%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자, 이 사건 솔직히 집행유예 이상만 나와도 의원직 상실형으로 대선 물 건너가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실형까지도 35.4%가 나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벌금형 나오면 이건 벌금형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조사를 해봐도 벌금형 나온 거는 6.2%밖에 안 된다. 게다가 어떤 사건이냐?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 우리 사법체계에 무지하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자백한 사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데 아이고 뭐 그냥 위증교사 죄질 나쁘지만은 뭐 실형까지 집행유예까지 할 필요 있어? 그래서 벌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양형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가 뭐냐?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위험성, 수법의 불량성,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입니다. 이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왜 이 사건이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말의 스노우볼. 검사 사칭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낳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위증교사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변호사 출신의 선실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핵심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를 했다. 그래서 사법정의를 침해하고 국민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끼쳤다. 자, 이거 조금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며칠 전에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공직선거법 재판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서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민의 왜곡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증교사는 뭐냐면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거짓말을 한 거를 갖다가 그거를 자기가 무죄를 받겠다고 또 거짓말을 시킨 거잖아요. 남한테 그것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위험성과 위증교사의 위험성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위증교사라는 게 뭐예요? 위증이라는 게 뭐예요? 법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기관이에요? 정말 정의의 보루잖아요. 우리가 왜 사실관계나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거를 최우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어딥니까? 법원이에요. 그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뭐냐? 자기 지금 민사 채권 채무 사건에 거짓말 시킨 거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 사건에 거짓말을 시켰다. 그러니까 죄질이 두 개가 다 병합이 된 거예요. 공직선거법 플러스 위증교사. 두 배로 나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그리고 범행의 위험성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김병량 전 성남시장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망했습니다. 2015년도에 질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었으니까 나와서 증언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거 김병량 씨가 반박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김병량과 KBS가 짰다. 그런 허위 증언 주입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거짓말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났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이 부분, 검사 사칭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수법으로 봤을 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 보냈죠. 그리고 증인신문 사항도 보냈죠. 이거는 마치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험생한테 미리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만 답안지 주는 거하고 똑같다. 답안지 먼저 주고 나서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것도 변론요지서 보내주겠다. 이것까지도 녹취에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분 녹취 한번 듣고 가실게요.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황절문하고
글을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얘기로 좀 되돌아가서 하여튼 자료는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한번 갖고 싶은 그 생각은 나던데. 그래서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예. 네,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들으셨죠? 자,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공부시킨 거예요. 자기가 변론지도 보내주고, 그거 보고, 또 진술서 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수정받아서 하고, 여기 지금 채팅 중에 시읒지우님, 고3이시라네. 어떻게 수능 잘 봤는지 밑에 분은 나무 이르다님 물어보신데, 저도 궁금합니다. 뭐 잘 보든 못 보든 진짜 뭐 지금 뜬금없는 얘기지만은 이번에 수능 보신 수험생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공부시킨 거예요. 위증을 공부시켜서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을 하게 한 겁니다. 그 내용까지 지금 다 이렇게 통화 녹취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법이 불량하고 그리고 범행 결과 실제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재판받는 중에도 사법질서 교란이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KBS 그 추정 60분 그 김모 PD라고 이 사람이 CP 책임 프로듀서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증인 신청을 했고 실제로 이제 증언을 한 사람인데 이 대표 측이 이 사람한테도 증언을 앞두고 접촉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이 이렇게 사전 접촉을 했고 그 접촉을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보고받은 내용을 갖다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던 그런 정황까지 포착이 됐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정말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게 매번 이렇게 증인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한 증인들 좀 말도 안 되는 상황 만들어서 증인으로 세우고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사실대로 증언할 것 같은 사람들 사전 접촉해가지고 이렇게 작업 시도하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매번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직선거법 아까 그 누구 접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번 판박이로 이런 양태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 선고되느냐 양형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증 같은 경우에 대법원 양형 기준의 기본 영역이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중 요소도 있으면은 가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가중 요소가 있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되죠? 그리고 무고죄 동종전과도 있다. 이거 무고죄 왜 동종전과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설명드릴게요. 왜 아까 검사사칭으로 유죄 확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검사사칭뿐만 아니라 무고죄도 있었어요, 당시. 누구를 무고했냐? 김병량 성남시장. 이 대표가 그 당시에도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은 그때 본인이 그 검사사칭할 때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최철호 PD가 검사사칭 통화했잖아요. 그거를 김병량 시장이 나중에 알고 펄펄 뛰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사칭했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를 모함했다. 난 검사사칭한 적 없는데 지금 명예훼손했다라고 적반하장으로 그때 당시에 김병량 시장을 고소를 했어요. 이거 무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무고로 같이 확정이 됐어요. 검사사칭 플러스 무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벌금 150만 원. 지금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이 낮은 양형인데 벌금 150만 원에 무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종전과 있는 거예요. 예성님 말씀 빨리빨리 우리 앞에서 치워주세요. 정말 저도 제발 그러고 싶어요, 진짜. 자, 그리고 그런 요소 있고 그리고 재판 중에도 자숙 안 하고 또 위증 교사는 따로 이 양형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위증범보다 가중 처벌되는 게 위증 교사예요. 양형 기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질서 존중은커녕 정당 대표로서 연일 사법부를 향해서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경 요소는 없다. 가중 영역으로 봤을 때 징역 10월에서 3년. 그래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그대로 나와야겠죠, 이거. 자, 궁금하신 부분. 그러면은 법정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정 구속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하고 법정 구속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차피 지난 회기에서 체포동의안이 한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유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 대표 쪽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학설이나 판례로 나온 거는 당연히 없고 아이 현대사에 이런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전례가 없는 케이스니까 전례는 없어요. 전례는 없고 다만 이제 법정 구속 안 된다는 쪽에서는 아니 회기가 다르잖아. 그거는 21대였고 이번은 22대 국회니까 회기가 다르고 차수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때 체포동의안이 유효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야 뭐 어쨌든 같은 국회인데 통과가 됐으니까 한번 통과가 됐으니까 그냥 뭐 저기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 되지 그런 주장도 있고 여기 다 들어오신 분들은 다 법정 구속해야 된다. 25일 법정 구속해야 된다. 다 그렇게 열렬히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말 법정 구속 다들 외쳐주고 계시는데 법정 구속되면은 또 아픈 척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히 법정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또 이제 예규상 보면은 법정 구속하려고 그러면 판사가 미리 이제 체포동의안을 송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선고가 뭐 2, 3, 4일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체포동의안 갔다는 얘기는 없죠. 그리고 미리 이렇게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자칫하면은 판사가 미리 좀 심증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서 뭐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도 있고 서로는 좀 분분하긴 합니다. 물론 실형 선고하면은 법정 구속하는 게 저는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은 진짜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어려운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형이 나오면 당연히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게 참 트렌드인지 모르겠는데 법정 구속을 실형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안 하는 사례가 좀 많긴 합니다. 아니 사실 저기 조국 대표 같은 경우 2심까지 실형 난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안 하는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실형 선고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일단 그 점만 조금 주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젠제로님 말대로 나랏밥 공짜로 먹을 수 있겠네요. 다스베이다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차 제가 잠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아직까지 전례도 없고 지금 어떤 정해진 전범은 없지만은 실형 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